사이코패스라고 하기엔 조금 똘끼가 부족해요. 양아치에 더 근접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나한테 다정하게 굴더라도 피해 다닙시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갖다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 혹은 구분하는 게 불가능할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얘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감정이 굉장히 무자비합니다. 동정심이 없습니다. 사이코패스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무책임합니다. 규칙을 안 지킵니다. 법을 안 지킵니다. 충동적으로 자기 멋대로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어떤 분은 한 가지 특성을 더합니다. 남을 속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만하고 거들먹거립니다. 영화에 보다가 보면은 굉장히 냉혈한이고 계획적인 사이코패스들이 등장하잖아요. 사실은 실제 사이코패스들은 굉장히 심한 양아치에 더 근접합니다. 사실 외국의 통계를 많이 보잖아요. 우리는 누가 이렇게 양아치처럼 행동하면은 밥상머리 교육 얘기를 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많은 통계를 보면 밥상머리 교육은 그다지 사이코패스에게는 효과가 없다 그럽니다. 사이코패스는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은요, 그 뇌가 겁이 없게 태어나야 돼요. 그 뇌의 충동성이 굉장히 강하게 태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 뇌에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끼게 되는 거,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다가 피해자가 엄청난 피해를 당하잖아요. 영화 보는 사람들도 동시에 뇌가 멈칫해요. 그런 식의 자연적으로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이 결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이코패스는 타고 태어나는 측면이 더 많겠지요. PCL 검사 항목을 제가 한번 하나씩 불러봐 드리겠습니다. 말 잘하는 것을 매력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자랑하고 다닌다. 가벼운 거짓말로 위기 상황을 모면하는 습관이 있다. 다른 사람의 속임수를 경멸하거나 극단적으로 싫어한다. 범죄를 저질러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감동적인 것을 봐도 감동인지 모른다. 매사에 냉담하고 남이 말하는 것에 공감하지 않는다. 자기가 실패한 것을 모두 남의 탓으로 돌린다. 책임감이 부족하다. 일상생활에서 많은 정신적 자극이 필요하고 지루해 한다. 다른 사람한테 신세를 지고 사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쁜 행동을 자제할 능력이 부족하다. 영유아기 때 잔인한 짓을 많이 하였다. 현실성이 없는 목표를 끌며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매사에 충동적이다. 무책임하다. 소년비행 경험이 많다. 약속을 잘 깬다. 아무 데서나 성적인 행동을 저지른다. 짧은 연애를 많이 한다. 범죄적인 재능을 타고 태어났으며 자신의 범죄 재능을 범죄에 이용하려고 한다. 이 항목들 각각에 대해서 점수를 갖다 매긴 다음에요, 그 합계점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이코패스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 PCL이 중요하게 됐느냐? 어떤 사람이 있었을 때 가석방을 시킬지 아닐지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하면은 이 사람이 나가서 재범을 할지 재범을 하지 않을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 PCL에서 높은 점수를 받게 되잖아요. 나갔을 때 다시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재범을 할 확률이 4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사이코패스 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사람에게는 가석방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매우 신중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사이코패스가 높은 점수가 있는 사람을 구속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보복을 할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사이코패스 점수가 높은 범죄자는 빨리 구속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PCL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 겁니다. 반사회적 성격장애는 행동에 주로 중점을 둬요. 사이코패스는 그 심리에 중점을 두는 점이 다릅니다. 보는 각도가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반사회적 중독장애를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불법적인 행동을 합니다. 사회규범을 지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입니다.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가명을 사용합니다. 본인의 이익과 쾌락을 위해서 사기를 칩니다. 충동적입니다. 정해진 계획을 지키지 않습니다. 짜증을 많이 내고 공격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협합니다. 자주 싸웁니다. 자신 그리고 타인의 안전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위험한 행동을 합니다. 다른 사람도 위험에 빠뜨립니다. 무책임합니다. 꾸준히 일하지 않습니다.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제대로 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돈을 빌리고 안 갚습니다.
돈과 관련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양심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학대하거나 돈이나 물건을 훔친 후 미안해하지도 않고 죄책감도 느끼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지니고 있으면은 우리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 하게 됩니다. 결국은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기준과 PCL을 비교 검토해 보게 되잖아요. 반사회적 인격장애와 사이코패스는 어디가 비슷하고 어디가 다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반사회적 인격장애는 대부분 사이코패스입니다. 대부분의 사이코패스는 대부분의 반사회적 인격장애입니다. 반사회적 인격장애면 사이코패스가 아니고 사이코패스면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아니다라고 하는 건요. 사이코패스는 PCL로 알아내는 거야. 반사회적 인격장애는 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 기준으로 알아내는 거야. 그러다가 보니까 대부분은 두 개가 통하는데요.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을 속인다, 충동적이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무책임하다는 부분은요.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진단 기준과 PCL이 겹치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겹치는 부분들에서 미묘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요. PCL에는 냉담하다, 공감을 못한다. 반사회적 성격장애 진단 기준에는 이게 없습니다. 역류하기에 잔인한 행동, 소년 비행 경험, 자극이 필요하고 지루한 것을 못 참는다. 성적 행동과 같은 기질적 측면도 PCL에는 있지만 반사회적 성격장애 진단 기준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묘한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반사회적 인격장애인 사람들의 대부분은 사이코패스이고 사이코패스의 대부분은 반사회적 인격장애입니다. 그러나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충동적이고 좀 더 똘끼가 충만합니다. 그런데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경우에는 그래도 가끔씩은 말이 통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둘 다 중첩됩니다. 소시오패스는 무엇인지 사전을 찾잖아요. 그러면 대답이 나옵니다. 반사회적 인격장애다. 거기에는 역사가 있어서 그래요. 처음에 미국 정신의학회 진단 기준을 약자로 DSM이라고 합니다. 1, 2, 3, 4, 5, 지금은 5판이 쓰이고 있습니다. DSM-1이 처음 생겼던 몇십 년 전 사회병질적 성격 이상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었습니다. 반사회적 반응, 비사회적 반응, 성도착, 그리고 알코올 중독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당시의 윤리 기준에서 봤을 때 사회에 질병과 같은 존재들 4개를 갖다 묶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알코올 중독도 지금은 우리가 어떤 질환의 입장으로 생각해요. 그 사람의 뇌가 술을 못 먹는 사람의 뇌가 있고 술을 먹는 사람의 뇌가 있고요. 술을 먹으면은 주사를 부리는 뇌가 있고요. 주사를 안 부리는 뇌가 있거든요. 그러나 당시에는 그냥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렇다고 생각했었어요. 지금은 성도착증 환자와 성범죄자는 조금은 분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사회는 그렇게 보지 않았었지요. 그러면서 거기에 반사회적 사회 반응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비사회적 사회 반응은 뭐냐 궁금할 거예요. DSM-1이 있던 당시에는요, 아직도 미국에 조직폭력배나 갱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조직폭력배나 갱들은요, 그 안에서는 윤리를 지켜요, 자기네들끼리. 그 안에서는 의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 범위를 벗어나잖아요. 외부인한테는 잔인무도해요. 마피아 같은 거지요. 그래서 마피아 같은 애들을 보면은요, 사이코패스라고 하기엔 조금 똘끼가 부족해요. 비사회적 반응이라는 디스소셜 리액션이라는 걸 붙이게 된 거죠. 그런데 DSM-2가 만들어지게 될 때쯤에는요, 미국에서 시민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러한 시각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대하는 여론이 이끌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정신의학회가 이 부분을 싹 다 없애버렸지요. 싹 다 없애버리고 나니까 일부 범죄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하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가학적이면서 보복을 하거나 착취적이거나 범죄를 하면서 자아도취가 되는 경우는 그래도 뭔가 질병의 분류에 넣어야 되지 않겠어? 란 말들이 이제 싹 텄어요. 그러면서 지금의 생각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에 해당되는 상당 부분을 갖다 허비 크러클이라는 분이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상당 부분을 갖다 만들었는데요. 겉으로 볼 땐 매력적이다. 거짓말을 많이 하고 상습적으로 남을 속인다.
불성실하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후회하지 않는다, 반성하지 않고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다. 이렇게 되면서 DSM-3부터 다시 반사회적 성격장애가 등장하게 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요, 사실은 소시오패스라는 용어는 그다지 많이 쓰이는 정식 학술 용어에 해당되는 부분은 크게 존재감이 없어요. 그러나 또 왜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쓰자니요? 우리가 현실에서 부닥치게 되는 묘하게 나쁜 사람들을 갖다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소시오패스에는 심리적 수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시오패스라는 용어가 있긴 하지만 그게 반사회적 인격장애랑은 다르게 되지요. 사이코패스는 대체적으로 조직생활 자체를 잘 못해요. PCL 검사가 높은 사람이 조직생활을 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때때로 주위 사람들을 못되게 굴는데 조직생활을 하면서 일부에는 굉장히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사회성 반응에 가까운 대체적으로 그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을 갖다 칭할 때 소시오패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혼자서 범죄를 저지르는 연쇄살인범, 사이코패스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해서는 안 되는 성범죄를 여성한테 저지르는 사람, 사이코패스에 가깝겠지요. 그런데 조직폭력배까지는 아니지만요. 그냥 서너 명이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보이스피싱도 하고 코인 사기도 치고 그러다가 잘 안 되게 되면은 폭력배도 약간 동원하면서 못된 짓을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전혀 양심에 거리낄 수 없는 사람들을 갖다 칭할 때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왠지 소시오패스라고 얘기하는 게 더 나은 거지요. 그래서 소시오패스는 사실 학술의 용어라기보다는요, 우리 대중이 쓰게 되는 용어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그런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나 스트레스 엄청 받아서 힘들어 죽겠어. 스트레스? 사실은 학술 용어에서는요,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정도의 끔찍한 일이 있을 때 느끼는 신체적, 정신적 반응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신건강의학에서 누가 스트레스 받는다 그랬을 때 너 그때 스트레스란 말 쓰면 안 돼 하는 거 이 사회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존감도 마찬가지지요. 자존감도 나에 대해서 내가 내리는 평가예요. 그렇지만 자존감이 나를 존중하는 어떤 의미에서 내 자신의 희망과 같은 불멸의 존재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어떤 분이 자존감을 끌어올려서 이 위기를 벗어나야지 생각하게 됐을 때 정신건강의학과가 그런 의미의 자존감이란 거는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하는 거죠.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나르시스틱 PD의 진단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자기애가 굉장히 강하다고 얘기하게 돼요. 소시오패스도 마찬가지지요. 한번 언어가 정해지잖아요. 그 언어는 인류 역사상 돌이켜보면은 항상 독자적인 힘을 지녔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이 녀석이 욕이었던 시대가 있고요. 이 녀석이 굉장히 친근한 말이었던 시대가 있고요. 지금 이 시대는 이 녀석을 조금 조심해야 되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00년 후에 언어사전이 생기게 되잖아요.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의사들이 생각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는 DSM-100에서 없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일반인들이 사용하게 되는 소시오패스라는 용어는 1000년 후에 굉장히 조직 내에서 못된 짓을 엄청 많이 하지만 특별히 정의할 수가 없고 뭔가 냄새는 나지만 증거가 보이지 않는 나쁜 놈을 척할 때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라고 언어 정의가 우리 국어사전에 내려질지도 모른다는 거지요. 그래서 소시오패스라는 명확한 용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느낌을 받고 명시할 수밖에 없을 때는 소시오패스라는 말을 저는 사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이 소시오패스가 누군가를 갖다 낙인 찍고 따돌리는 도구로 이용이 돼서 누군가를 또 지칭하는 거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전문가의 용어는 아니지만 적어도 소시오패스라는 말을 사용하기 전에 실제로 내가 소시오패스라는 용어로 이 사람을 정의해서 모욕해도 되는 것인가? 그 정도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래도 소시오패스라는 말이 아니면 도저히 내 감정이 풀리지 않겠으면은 내 가까운 친구들한테는 그 사람을 소시오패스라고 묘사해도 소시오패스만 할 수 있는 소시오패스적인 생각은 아니라고 여깁니다.
PCL의 점수가 높은 사이코패스 같은 분을 만나게 되잖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나한테 다정하게 굴더라도 피해 다닙시다.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도요. 나에게는 소시오패스이지만 남에게는 소시오패스가 아니라라고 가정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 사람한테 소시오패스라고 하기에 앞서서 나의 주관적인 부분이 작용하는지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아무리 검토해도 이 사람이 소시오패스가 맞다 그러면요. 여러분한테는 소시오패스라는 말을 쓸 권리가 있으십니다. 언젠가 100년 후에는 소시오패스가 국어사전에 딱 정의되는 말로 등장할 수도 있게 될 수 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주제로 우리 구독자님들을 찾아뵙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